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 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주최 측이 없는 지역 축제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좁은 골목이었다고는 하지만 실내도 아니고 야외였는데 왜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가 났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요 요소를 뽑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가 너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은 이태원과 그다음에 이태원역, 지하철 이태원역의 1번 출구와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증축한 가설벽도 있었었고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다음에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내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충하는 흐름이 차단되는 현상. 그다음에 그 길 자체가 경사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미끄러지기 쉬운 대리석이 일부 있었다는 것들, 턱이 있었다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게 되면 모두가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쳐내고 움직이려는 좀 질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최측 논란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사과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대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예방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지역의 축제나 행사의 경우 축제 전에 좀 어떤 대비가 있었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수요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생할 아니면 방문할 방문자의 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목 구역이 어디가 발생할지, 어디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총 그 입장자의 인원 관리를 좀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몇 명까지 이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유입을 미리 좀 제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리한 통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너무 좁은 길들은 사실은 폐쇄를 시켜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를 이용해서 너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해서 도로가 막혔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빼거나 사람을 빼서 그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흐름 관리가 필요합니다. 흐름 관리는 사람들이 어, 이동 속도가 제로가 되면 서로 밀치는 힘이 세져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방통행화 시켜서 역방향 통행이 없도록 해서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 같은 데에서는 회전 교차를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계속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전을 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상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급차라든가 구조대가 현장 접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현장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다음에 현장을 빠져나오는데도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이제 방제도로 긴급송로라는 걸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제도로 긴급송로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긴급 도로들을 우리들이 사전에 지정을 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이 미리 결정되어졌어야 사고 발생 시에 경찰 인력이 일시에 투입돼서
거기 있는 도로를 치우고 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당시에도 사고 징후가 있었습니다. 전날에도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당일에도 신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대응은 어땠습니까? 예, 사고 당시의 대응은 우선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그 소방 당국에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교통 통제를 위해서 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밀도가 높은 상황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시켜야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 이동시킬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사고였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가졌던 한계들이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았던 거는 시민 중 일부가 사고 발생 3시간 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때 내려가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내려가는 사람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입장을 하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줬기 때문에 또 개선됐던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고 후의 대처에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사고 이후에 정말 잘 해주셨죠. 주민들도 이렇게 CPR 활동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아쉬웠던 장면이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요. 긴급 차량, 소방차와 경찰 당국의 긴급 차량들이 현장에 접근하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위치에 구급대와 구조대가 도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공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접근로 개방을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에 남았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에서 교통 수요를 관리했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휴부지나 주차 공간, 공터들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밀도를 낮추고 어떤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구조 활동이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도심의 인구 밀도가 높은데요. 그에 비해서 군집에 대한 위험성에는 다소 무감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많은 군집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2년 월드컵도 개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인파들이 거리에 나온 적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제 그 서울 일대에서 모인 적도 많이 있었고 보신각 타종 행사에서도 많은 인구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높은 시민 의식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했고 나타날 수 있는 사고들을 많이 줄였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임을 못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돼서 어쩌면 학습됐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무시가 되고 또 이제 어쩌면 방심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보행자도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은 곳, 그러니까 한산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가 왔기 때문에 더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너무 밀도가 높은 데에서는 보행자끼리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너무 높은 밀도가 생기는 곳은 좀 피하고 그리고 위험이 인지가 되거나 생각될 때는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적인 위로와 애도가 우선 필요하겠고 그 후에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끝으로 어떤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번에 나타났던 사고는 사실은 예견하기는 힘든 사고였습니다. 특히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나타났다는 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이번에 압사 사고라는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발생했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고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방 대비에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대응 분야에 있어서 우선 국가의 그 방제력, 즉 소방과 경찰이 접근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뭐 CPR 교육을 다들 많이 받고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에 해주셨지만 내가 도울 수 있다라면 도와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내가 필요가 없다라면 빨리 귀가 조치를 하는 이런 국민의식이 그 시민의식이 성숙된다면 소화활동 그 구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난 방제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